자, 이번 시간에는 푸비니 정리 1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이중적분에서는 뭘 배웠었냐면 정의역이랑 정의역이 다 뭐로 이루어진? 상수로 이루어지는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x라는 애가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y라는 애가 뭐 c부터 d까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 밑에 영역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사각형 이외의 도형 나올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푸비니 정리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다 상수가 나오는 이런 직사각형 면적에 대한 정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굳이 밑에가 이렇게 영역이 사각형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영역이 나왔는데 이 영역이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영역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굳이 꼭 사각형일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푸비니 정리 2 하면서 배워볼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적분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할 건 일단 직사각형에 대한 거 먼저 하겠다. 그쵸? 그래서 푸비니 정리 1이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내가 좀 언급을 했지만 인테그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y가 c부터 d까지 움직이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값이나 뭐랑 똑같냐면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dy, dx나 어차피 똑같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물론 얘는 그대로 냅두고 이 영역만 바꿔버리면 당연히 안 똑같겠죠. 그쵸? 그건 뭐 말할 가치가 없죠. 그쵸? dy 이거는 그대로 냅두고 얘네 둘만 a, b, c, d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이게 왜 같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 우리가 결국에는 저 값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부피가 나오게 되죠. 그쵸? 이 평면 밑에 있는 부피가 나오게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게 왜 이렇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얘를 먼저 볼게요. 얘는 뭐냐면 지금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dx에 대해서 적분하겠대. 그러니까 x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거예요. y는 뭐죠? y는 고정입니다. 그렇죠? y는 움직이지 않아요. y는 지금 상수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a랑 b로 x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하나를 고정시킵시다. 예를 들면 y가 여기다가 칩시다. y를 싹 고정을 시켰을 때 이 그림을 이용하자.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y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요렇게 면적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면적이 뭐냐면 이 면적이 이 값입니다. y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만 a부터 b까지 움직이면서 얘가 이렇게, 여기 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만 와야지. 여기까지. 다시 그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와야겠죠. 그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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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요 단면적이 뭐냐면 얘가 이 넓이랑 이 정적분 값이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y라는 애는 지금 뭐에 있어?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x라는 애만 쓱 움직이면서 이 높이를 스캔하는 거죠. 그쵸? 이 높이가 얘죠. 그쵸? 이 높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엄청나게 막 쪼개가지고 그걸 더한 거니까 결국에 이 면적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이 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스캔하죠. 그쵸? y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 면적을 요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싹 스캔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이 면적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싹 스캔을 하면 결국엔 이 부피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얘를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했죠. 그럼 x가 뭐 있는 거야? x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쵸? 그럼 x를 고정시켜 봅시다. 여기를 잡아볼게요. x를 여기를 고정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y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쓱 스캔을 한 거니까 이 높이가 계속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쵸? 요 면적이 이 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부터 b까지 x에 대해서 스캔을 때리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면적이 싹 움직이면서 스캔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영역 아래에 있는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푸비니 정리 1이라는 건 뭐냐면 x의 변화도 상수에서 상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도 상수에서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적분 순서를 x를 먼저 하건 y를 먼저 하건 값이 어떻다?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x로 먼저 적분을 하나 y로 적분을 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x로 적분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뭐부터 적분하는 게 좀 더 편하겠어? 얘로 먼저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dx로 적분을 해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x로 먼저 적분을 하냐 y로 먼저 적분을 하냐에 따라서 적분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x로 먼저 적분을 하나 y로 먼저 적분을 하나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x의 범위가 1부터 1까지 뭐야? 아 미안, 여기 오타 났네요. 1부터 1까지가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인데 여기 오타가 났네.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쵸? 요거는 내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고 y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푸비 정리 원을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먼저 y 먼저 한번 해볼게요. y 먼저 해볼게. 그럼 y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고 x가 1부터 2까지 움직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y 사인의 xy 그 다음에 da가 뭐냐면 얘가 결국엔 dy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잘 봐봐. 이거 y로 적분 돼요? y로 적분이 안 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적분하려면 이거 부분 적분해야 돼요. 그쵸? y에 대해서 이거 부분 적분하면 어떻게 돼? 얘부터 적분한 얘부터 얘 미분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로다 3g니까 그치? 이거 애초에 지금 뭐가 안 돼? 적분 자체가 애초에 안 되네. 그쵸? 아니네 미안 그게 아니고 되네. 적분 되네. 근데 복잡하지. 왜냐면 부분 적분할 거니까 얘를 미분할 놈으로 놓고 얘를 적분할 놈으로 놓으면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적분이니까 이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 마이너스 달리고 코사인 xy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또 한번 적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사인의 xy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요게 적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굳이? 어렵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복잡하니까.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해서 안 하기가 좀 꺼림칙하죠. 그쵸? 그리고 애초에 만약에 y에 대해 적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y에 대해 적분이 가능했지만 어떤 함수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게 y로 적분이 안 될 수가 있어.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분을 해야지만 적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라는 겁니다. 자,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볼게요. 얘를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dx, dy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요건 쉽죠? 안에 거 먼저 적분해 볼게요. 안에 거 같은 경우는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코사인 xy가 되네요. 그쵸? 맞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2y 플러스 코사인 y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걸 이걸 이제 어떻게 적분하면 돼? 0부터 파이까지 적분 데려주면 되겠죠. 그쵸? 이걸 해주면 되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나오죠. 2분의 1의 사인 2y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사인 y 이렇게 되겠지. 0파이 답이 얼마가 나와요? 0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간단히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부터 해서 y부터 해서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적분 딱 보이니까 그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y를 적분해주는 게 좀 더 계산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예제를 가볼게요. 자, 이 예제는 왜 넣었냐면 자, 잘 봐요. 아까 말했지만 x 먼저 적분하나 y 먼저 적분하나 상관이 없어.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더하기로 되어 있는 함수니까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1 dA 더하기 인테그랄 아래에 대해서 x제곱 사인 y dA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아래다가 얘가 y제곱 사인 x dA 이렇게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봐요. 얘 같은 경우에 잘 보면 지금 꼴이 뭐냐면 대칭형이야. 그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적분이 나오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런 대칭 형식으로 나오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였죠? 우함수, 기함수가 있었죠. 그쵸?
왜냐면 우함수, 기함수 같은 경우에 대칭 형태면 계산이 좀 더 빠르게 되니까. 그치? 특히 기함수 같은 경우는 0이 돼버리니까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쵸? 자, 잘 보면 얘 뭐니? 기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을 뭐부터 하면? y부터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그냥 얘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왜? 얘가 기함수니까.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럼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 뭐예요? 기함수죠. 얘 우함수죠. 그쵸? 그럼 얘 기함수니까 뭐 하면 돼? 그냥 바로 dx 먼저 해주게 되면 뭐가 돼버려? 그냥 0이 돼버려. 돼요? 그러니까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계산하면 돼요?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1da니까 dx dy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잘 봐.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그냥 2파이 나오죠. 2파이가 뭐예요? 길이죠, 길이. 그치? x축의 길이에요. 그치?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1 dy, 얘도 뭐예요? 얘도 길이죠. 2파이네. 답이 뭐가 나와요? 4파이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중적분 아래 1da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값이? 영역의 넓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로 길이가 2파이고 세로 길이가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파이 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적분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바로 영역의 넓이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자, 얘 뭐예요? 얘도 대칭 형태입니다. 왜냐면 x제곱 y제곱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2짜리인 요런 원 안에 있는 애예요. 그쵸? 그럼 얘도 보면 다 대칭 형태잖아. 그치? 그러면 얘 적분하면 0 될 거예요. 왜요? 얘가 기함수니까. 얘도 기함수죠? 얘도 0 됩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인테그랄 d의 4da가 답이에요. 근데 이게 4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영역의 넓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영역의 넓이가 얼마예요? 2파이죠, 2파이. 그치? r제곱 파이니까 2파이에다 4 곱하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8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이 상수인데 만약에 대칭 형태로 나온다면 우리가 굳이 계산을 좀 하지 않아도 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답이 8파이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가봅시다. 자, 요거 좀 어려워요. 요거 참 보세요. 요거 좀 어렵거든요. 자, 이게 뭘까? 맥스 x제곱 y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y랑 x제곱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야. 자, 맥스 x제곱 y라는 게 뭔 소리냐면 둘 중에 큰 거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그게 뭔 소리냐? 자, y는 x제곱을 그려볼게요. 0부터 1까지만 범위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겠죠? y는 x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예요. 그쵸? 자, 그럼 잘 봐. 자, 이 부분에서는 누가 더 커요? y가 커요? x제곱이 커요? 부등식의 영역 기억나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으면 이쪽 부분은 뭐냐면 y가 x제곱보다 큰 부분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봐봐. 얘가 이 안쪽이 요거고 이 바깥쪽이 y가 더 작은 구간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하나 대입해봐요. 0,1 같은 거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y가 더 큰 부분인 거예요. 그쵸? 어차피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나눠질 건데 어디가 큰 쪽이고 어디가 작은 쪽인지 모르면 요거 하나 대입해보면 돼. 대입해봤을 때 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 영역이 얘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더 큰 거야? y가 더 큰 거고 얘는 누가 더 큰 거야? x제곱이 더 큰 거예요. 왜냐면 이 영역은 이 영역이고 이 영역은 이 영역이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y가 더 큰 거고 이 아래쪽 부분에서는 x제곱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면은 x제곱이 더 큰 부분, 즉 x제곱이 y보다 큰 부분에서는 x제곱을 따라가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y가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굴 따라가는 거야? 이때는 x제곱이 아니고 y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좀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밖에 없어? 정사각형에 대한, 직사각형에 대한 거, 즉 사각형, 면적이 사각형으로 나올 때만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하는지
배웠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단 말이야. 요 부분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어요? 요 영역에 대해서 이중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우린 배운 적이 없거든. 우린 뭐만 배웠어? 사각형으로 영역이 주어질 때만 이중 적분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푸비리 정리 2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풀 수 있거든요. 우리가 푸비리 정리 2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